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모두는 몰랐습니다. 이강인이 네이마르와 함께 포옹을 하고 바로 옆에서 스트레칭을 받고 이강인이 프리킥을 찰 때 팀원 모두가 시선을 집중하고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어로 소리치며 극찬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심지어 PSG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올 때 메시를 대체할 인력으로 점지했던 것을 조롱하던 이들마저도 최근 공개된 훈련 영상을 본 뒤에는 입을 싹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란서 언론마저 이강인을 향한 주목도가 높아지며 연일 논평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메시가 보이는 건 사실이다. 향후 PSG가 메시 후계자로 키우기 적합한 인물인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이죠. 특히 엔리케 감독의 스페인 통인 만큼 스페인어와 문화에 능한 이강인이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이강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한 요즘 다가올 일본과 한국에서의 프리시즌에서 이강인의 진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죠.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훈련 영상과 감독, 현지 언론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강인을 둘러싼 말말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장은 새로운 공격 듀오 이강인과 네이마르 덕분에 웃음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PSG 공식 SNS는 연일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중심이 된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불과 반년 전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이 끝난 뒤 유니폼을 교환할 때만 해도 이강인은 국내 기자들에게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이마르와 같은 팀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패스에 골을 만들어내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이강인에게 영광이다, 대단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에게 계속 경기에 뛰며 실전 감각을 키우고 스스로의 장점을 발굴해 더욱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지만 너무 작은 우물이었습니다. 함께 뛰는 동료들이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으러 뛰어갈 의지도 파워도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강인도 경기 중 종종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하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자주 잡히기도 했죠. 그러나 PSG 선수들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선수들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선수진이라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 PSG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프랑스 리그의 붙박이 1등팀입니다.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에도 매년 출전하고 있죠. 카타르 기름국의 오일머니도 천문학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기회와 자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스페인 선수들의 특징과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엔리케 감독도 유독 이강인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물론 이강인이 처음에는 헐떡일 수도 있습니다. 우물에서 나와 강으로 갔으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인 선수는 금방 적응할 것도 압니다. 커다란 강의 크기에 맞춰 몸을 키우고 헤엄치는 요령도 배울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구단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등 이강인만 집중한 훈련 영상까지 제작하며 차세대 스타 만들기 다마고치 준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유럽 현지도 이강인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뉴캐슬 등 이강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가 밀렸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고향 영국의 디 애슬레틱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 25세 이하 젊은 선수들 중 가장 흥미로운 선수 50인을 뽑아 소개하는 특집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강인을 첫 번째로 또 가장 길게 집중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지난 시즌 이강인 2.0으로 진화했다며 풀어낸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중하위권에 있던 마요르카를 원맨쇼에 가까운 경기력으로 중위권으로 끌어올렸고 무려 9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당초 강점이었던 킥,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함께 단점으로 지적받던 피지컬, 수비력과 스피드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시작한 용비어 청가는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리가 10경기 동안 41번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고 이는 리그 최고 수준의 드리블 성공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를 넘어서는 수치다. 라리가 평균 드리블 성공률이 47.2%인 점을 고려하면 66%인 이강인은 압도적이다라고요. 이어 가장 화제를 모았던 평가도 내놓습니다. 이강인은 메시가 아니고 메시가 이룬 것들에 비할 바는 안 되는 선수다. 하지만 단 아직은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 메시에게만 보이는 몇 가지 요소가 보인다. 그는 골을 만들고 수비 사이로 과감하게 돌파해 드리블로 현혹할 수 있는 능력, 크로스 킥력을 갖고 있다라고요. 프랑스 언론 역시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그중 렉피프는 이강인의 최대 강점을 스페인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 기반의 수세적 방어 축구를 하면서도 라리가 각종 핵심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포인트를 잘 짚어내는 영리한 축구를 한다고 꼽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비적인 축구는 그 팀의 플레이메이커가 공을 잡을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을 잡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드리블이나 찬스 메이킹을 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공을 잘 만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 기회를 잡아 골에 기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직전 팀인 마요르카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떨어져 팀의 유의한 플레이메이커였던 이강인이 고군분투했던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이강인은 줄곧 경기에 흩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맞췄고 경기를 조립해가며 골을 만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팀 멱살 잡고 승리 만들기를 해왔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충격받았던 것은 전반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공의 소유율 자체가 낮은 상황 속에서도 이강인의 라리가 전체 지표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레알과 바르샤 등 전 세계급 스타가 포진한 리그 전체 선수들 가운데 드리블 성공 횟수와 빅찬스 메이킹 모두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 전문가들과 PSG 경영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기자는 이어 말합니다. 이강인은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PSG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골 찬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된다라고요. 실제로 이는 엔리케 감독을 포함한 많은 현지 언론들도 입을 모아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강인이 공격 축구를 하는 PSG에서 볼을 만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이강인의 진짜 진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의 이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강인 역시 이런 PSG의 러브콜에 진심과 기회가 가득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이강인에게 공격의 흐름 중간에 공을 배급하는 기회를 자주, 즉 선발 기회를 보장하고 더불어 높은 연봉까지 지급한다 하니 이강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발렌시아라는 친정팀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며 출전 기회조차 없이 사실상 방출되고 말았던 상처를 받았던 이강인이니 몸담을 팀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강인을 품은 PSG는 메시와 은바페를 내보내고 팀을 재정비하며 원팀으로 만드는 데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연일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호흡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강인은 나름대로 마요르카 독박 축구에서 벗어나 네이마르라는 축구도사와 함께 시너지를 낼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여전히 무조건 까고 보는 이들은 이강인 거품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플레이메이커가 즐비한 PSG에서 이강인이 제대로 출전이나 하겠냐는 건데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우물을 벗어난 이강인은 강에 들어왔습니다. 이강인은 슈퍼스타들과 뛰며 그 눈높이를 맞춰 더 클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청년입니다. 더불어 이강인처럼 중간에서 공을 배급해 흐름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더 플레이메이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공을 쉽게 뺏기지 않고 점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골대로 다가가는 선수들이 많다면 이강인이 골을 배급할 방향과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훈련장에서는 이런 강점이 벌써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미 많은 동료들이 이강인과 즐겁고 편하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능한 이강인의 강점도 작용했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친근함은 무조건 실력의 인정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강인의 드리블 리듬과 경기를 읽는 흐름은 이미 검증된 능력입니다. 우리 강인 선수가 절대 기죽지 말고 그동안 벤투 감독의 무시에도 스스로를 가꿔 결국 인정받았던 성공의 기억을 되살려 프랑스 무대에서도 성공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